안녕하세요. 본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자, 이번 편에는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사실은 좀 궁금해하는 또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은퇴 이후에 사실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가 이제 중요한데 그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전문가께서 이번에 준비해 주신 부분은 연금 관리의 대전환, 70세 이후를 사실은 이제 은퇴 중후반기라고 봤을 때 어떻게 이제 내 그 현금 흐름 자산을 운영해 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오늘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오늘 수고해 주실 전문가는 이충구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주제가 중요한 주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은퇴를 보통 이제 60대 한다고 보고 70대부터는 연금 관리가 좀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된다 이런 주제로 준비해 오셨습니다. 특히 이제 목차를 보면 70세가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리고 60대까지는 자산의 정식기, 그리고 70세부터는 자산의 보존기, 그리고 연금 관리의 문제점, 또 안정적인 연금 솔루션, 그리고 이 대전환하는 이 전략을 이제 준비해 오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상담 사례까지 두 편에 걸쳐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70세가 왜 이제 전환점일까요? 은퇴 이후의 삶을 크게 한번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0대까지는 자산을 좀 증식하는 좀 시기이고요. 70대부터는 그동안 증식했었던 거를 보존하는 시기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60대와 70대를 이렇게 나눠서 이제 두 개의 어떤 이제 국면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첫 번째 국면인 60대까지의 자산 증식기 특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자산 증식기의 시기를 수동운전 모드로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전자가 직접 기어 변속하면서 역동적인 주행을 즐길 수 있는 시기인데요. 아직은 좀 판단력도 괜찮고 관리 능력도 괜찮으셔서 시장 능동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금리가 좀 변동하는 거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채권과 주식 비중을 좀 조절할 수도 있고요. 이 시기에 관리 목표가 좀 명확합니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좀 수익률을 높이는 것. 이게 가장 명확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60대까지는 어쨌든 자산 증식기이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잘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은퇴 중후반기로 접어드는 70대 이후에는 안정적인 자산 보존기인데 이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60대까지는 수동운전 모드라고 했으면 이제는 한번 자율주행 모드로 한번 변환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운전하는 것보다 저희는 이제 목적지만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빠른 길, 가장 안전한 길로 저절로 인도를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70세 이후에는 금융상품이 사실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점 고도화되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대충 보면 솔직히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지금도 이해하기 힘드신 거를 70세가 넘으셔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자산을 투자한다는 게 젊으실 때는 괜찮지만 나이 들으시면 그게 참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 여기서 사회자분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네. 사회자분께서 한 70세 정도가 되셨을 때 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의 경우는 상품 보고서 그리고 상품 설명서 이런 게 좀 한 20-30페이지로 막 글씨도 막 적고 힘든 걸 갖다 막 빼곡하게 있는 걸 막 읽으시면서 어디다가 투자할지 고민하는 모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손주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용돈 주면서 재롱 피우는 거 보면서 이거 두 가지 중에서 만약에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이게 상품 설명서 빼곡한 거 보는 것보다는 손주 재롱 보면서 손주와 같이 놀아주는 모습이 훨씬 좋죠. 사실은 정답이 정해져 있었죠. 그렇습니다. 전자를 선택하시는 분은 아마 없지는 않겠지만 극히 아마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시기에는 그 수익률 그래프 등락의 감정이 소모되기보다 시장이 오르건 내리건 그거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입을 통해서 꼬박꼬박 받는 그런 거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사실 뭐 70세 이후에는 이제 확정적인 거, 예측 가능한 거 이런 이제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 수입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이제 시스템 갖춰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이제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전문가님, 이제 문제는 이 연금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가진 연금 상품 중에는 이런 그 자율주행 모드가 되면 좋은데 이거하고 조금 이제 거리가 먼, 그리고 계속해서 개입이 필요한 그런 또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가입하고 계시는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반드시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개인들이 수동운전 하시는 것처럼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연금의 수령 시기나 이런 것까지 다 직접 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데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위험한 종목에 투자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연금액이 또 변동이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면 또 심리적인 좀 불안감을 좀 느끼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관리가 필요하고 이 뭐 자율주행에만 맡기기보다는 본인이 결정해야 될 이제 부분들이 있죠. 몇 세에 개시돼야 되고 내가 뭐 어떤 식으로 수익률을 기대하는 그런 연금에 이제 계속 펀드 이제 유지를 해야 될지 그런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전문가의 이제 도움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70세 이후에는 삶에 어떤 부담을 이제 주게 될까요? 네, 뭐 한 크게 두 가지 정도는 좀 부담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좀 심리적 압박감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의 가치가 하락이 되게 되면 좀 심리적으로 많이 좀 위축이 될 것 같습니다. 자산이 줄어들게 되면 내가 받는 연금액이 좀 줄어드니까 되게 좀 노후 생활을 좀 즐기시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좀 판단 오류에 의한 위험성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금융상품이 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판단을 내리기가 사실 쉽지는 않고 그리고 요즘 고령화로 인해서 치매에 대한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바른 판단을 하시기가 참 힘든 경우가 많죠. 70세 이후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최소한의 이런 부담을 가지고 이제 내 자산을 운용해야 되는 그런 이제 스트레스도 있고 또 판단력이 좀 저하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려도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안정적인 은행 예금에만 자산을 두는 것은 이 과연 현명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또 다른 함정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실질가치 하락의 위험에 빠지는 거죠. 네. 그 물가 상승률이 예금 금리를 앞지르게 되면 내 자산의 구매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자산은 액면 자산은 그대로이긴 하지만 내가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내 자산이 그냥 소리 없이 증발하게 되는데요. 이런 인플레이션을 그래서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는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운영하자니 이게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또 리스크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너무 안정적으로 투자하자니 인플레이션 고려했을 때 가치가 오히려 하락이 되고 그래서 이제 진정한 해답은 어디 있을까? 이런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는 게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러면 정말 관리가 필요 없는 안정적인 어떤 이런 연금성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해법은 좀 잘 설계한 좀 시스템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관리도 필요 없고 안정적으로 연금이 나오는 그런 걸 저희가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인 연금이 있고요. 그리고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비과세 연금이 또 있습니다. 개인이 시장 변동에 따라서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원금 손실도 없고요. 이번 달에 얼마가 나올지 다음 달에 얼마가 나올지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저희가 받게 되다 보니까 심리적인 안정감을 좀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원금 손실의 위험도 없고 또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구성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관리가 필요 없는 이제 안정적인 연금이 사실은 이제 해답인데, 자, 그럼 한번 우리 전문가님 다시 한번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이 평안한 노후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주십시오. 네, 해법은 좀 잘 설계된 좀 시스템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희가 관리가 좀 필요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신경을 안 쓰는 자율주행 같은 그런 게 좀 가장 좀 필요한 거 하고요. 두 번째는 노후에는 이번 달에 얼마, 다음 달에 얼마, 정확한 그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거를 통해서 심리적인 좀 안정감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원금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원금 손실이 또 없는 걸 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전환 3단계 실행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한번 나눠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국민연금 같은 사회공적연금을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2단계로는 비과세 연금과 같은 안정적인 보조 수입원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저희가 변동형 연금 자산을 안전자산으로 좀 전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변동형 연금 자산도 많이 갖고 계시니까. 네. 그러면 이 그 안전자산으로 언제 전환해야 될까요? 네, 이것도 아까 저희가 60대까지는 좀 자산 증식기였었잖아요. 거기서 차츰차츰 한 30% 정도는 좀 이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산을 또 한꺼번에 이전하기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70대부터 시작해서 한 70대 초반까지는 좀 다 전환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70대 이후의 새로운 연금 철학에 대해서 이제 좀 준비해 오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저희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60대 이전까지는 높은 수익률을 추구했다고 하면 70대 이후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복잡한 상품을 하셨다고는 하시면 단순하게 명확한 상품으로 좀 이동을 해 주시고요. 그전까지는 시장 변동성을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하시면 그 이후는 그냥 원금 보장도 되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준비해 주시고 적극적 자산 관리하는 것보다는 관리가 필요 없는 걸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또 머릿속에 들어오네요. 그래서 이제 핵심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이 이제 지금까지 쭉 해오신 요 이제 설명 가지고 뭐 핵심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동안 60대까지 좀 힘들게 일하시면서 많이 자산을 증식하셨는데 그 70대부터는 관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매달 그냥 통장에 들어오는 예측 가능한 현금으로 준비하셔서 평안한 노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정기적인 수입이 돼야 되고 또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면서 이제 원금이 보존되는 이 자산 보존도 생각하시면서 자 이렇게 이제 70대 이후가 되면 정말 스트레스는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이충구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